안녕하세요. 박강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판매 교육을 할 때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서적, 바로 매장 대화법이라는 책의 내용으로 함께 해볼 텐데요. 요즘에 내방 고객들이 참 없어요, 매장에. 그리고 주변 경쟁은 엄청 치열해지고, 재고는 쌓이고, 매출은 안 늘어나고, 이러한 매출 경쟁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한 번쯤 읽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객이라면 누구나 매장에 들어섰을 때 우수하고 저렴한 상품을 기대할 텐데요. 사실 매장에 들어가고 나면 그들의 구매욕을 실현시키고 또 더불어서 더 큰 구매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매욕을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매출을 증진시키는 것은 바로 상품이 아니라 직원의 서비스인 거 혹시 아시나요? 즉, 판매원의 서비스가 매출에 직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수한 판매원들을 보면 사실 고객이 최선의 선택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이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사도록 이끄는 것이라는 사고와 행동의 전환을 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책에서 소개한 우수한 판매원들은요, 마인드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직원의 마인드가 아니라 사장의 마인드로 맡은 업무를 책임을 다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성장과 본인 발전을 위해서 근무를 하는데요. 이렇게 본인이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하면서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니까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고, 또 추후에는 본인의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의 회사를 갖겠다라는 목표를 뚜렷하게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수한 판매사원들은요, 매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고객이 매장에 들어온 그 순간 바로 응대를 하지 않고요, 그들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 어떠한 니즈를 가지고 있을지 먼저 탐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객과의 접점에서 소통을 이룰 때는 무조건 상품의 설명을 하지 않고요,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고객들에게 추천도 하고 체험을 유도하면서 구매욕을 자극시키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견이 있는 고객들에게 처리를 하면서 능동적인 거래를 성사시킨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구매 전 과정을요,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탐색하기. 두 번째, 체험하기. 세 번째, 거래를 성사시키기입니다. 고객과의 소통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고객이 판매원의 서비스를 편안하게 느끼게 하는 것인데요. 우수한 판매사원들은요, 고객들에게 긍정 기억을 주기 위해서 긍정 언어를 사용하고, 또 고객의 입장에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질문을 한다든지 설명을 합니다. 또한 상품의 장점이라든지 고객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이득이나 혜택을 설명하는데요. 판매 사원들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요, 상품을 내려놓고 고객의 심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객과 소통을 할 때는요, 맞습니다. 정말 잘 알고 계시네요. 선생님 참 이해가 빠르시네요.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같이 칭찬을 하는 것은 고객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단, 칭찬을 할 때는 처음 방문한 사람에게는 무턱대고 칭찬을 하기보다는 먼저 서로의 관계를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서로를 안 다음에 칭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꿀팁으로는 칭찬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고객님께서 사모님 되게 품격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요. 때로는 판매원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고객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저항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대기 장소에서요. 판매원들이요, 입구나 고객의 통로, 동선에서 떡하니 지키고 있으면 오히려 고객들에게 불편함을 주게 되는데, 가장 적절한 대기 장소는요, 입구에서 한 2m 정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거리를 확보시켜주고, 거기에서 좀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대기하는 것이 좋고, 또 고객이 입장을 했을 때 먼저 인사를 하고 한두 걸음 정도 다가가 보는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합니다. 고객을 맞이하면서 이 판매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멘트가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건데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 찾으세요? 혹은 고객님 신발 찾으세요? 혹은 고객님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러한 멘트들인데요. 이런 멘트들은 고객들에게 큰 부담감을 느끼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멘트가 좋은가 봤더니, 고객님 저희 매장 방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은 고객님 저희 브랜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라는 그런 경험을 질문을 하면서 고객님들의 말문을 트이게 하고, 그리고 나서 순차적으로 고객들에게 알아가는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은데, 그 알아가는 질문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 지금 사용하시는 제품은 어느 정도 사용하신 거예요? 혹은 고객님 주로 사용하시려는 장소가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하면서 고객님들이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합니다.
우수한 판매 사원들은요, 상품을 설명할 때도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상품의 장점을 막 나열하기보다는 고객이 가질 수 있는 혜택이나 혹은 이익, 가치 같은 것들을 눈으로 펼쳐보듯이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상의 3단계 설명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뭐뭐라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두 번째는 상상해 보세요. 세 번째는 바로 뭐뭐와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객님, 땡땡 소재를 입으시면 마치 시원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같이 더운 날 순면으로 된 것을 입으시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바로 땡땡 소재를 착용하시면 이렇게 너무 무더운 날에도 마치 에어컨을 쐬는 것처럼 시원하게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객이 가질 수 있는 혜택을 눈으로 보듯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우수한 판매 사원들은 고객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고객이 결혼할 때 입을 옷 찾으러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옷 찾으세요? 원피스 찾으세요? 라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어머 고객님 결혼하시나 봐요. 축하드려요. 저희 매장에 결혼하실 때 입으실 만한 옷이 정말 많아요. 이쪽으로 들어와 보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먼저 맺고 그리고 나서 고객들과 함께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고객이 옷을 만지작 하면서 옷감이나 색감은 좋은데 좀 두껍네요 라고 이견을 제시한다면 이 정도는 두꺼운 거 아니죠 라고 얘기한다든지 이 정도 두께감밖에 없는데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맞습니다 고객님 이거 좀 두께감이 느껴지시죠. 저희 단골 고객님 같은 경우에도 이거 만져보시고 나서 좀 두께감이 느껴지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만질 때는 좀 두께감이 느껴지지만 통풍이 잘 되는 소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착용해 보시고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말로 들으시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착용을 해보시고 느끼면 또 다른 부분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한번 입어보세요. 이쪽으로 오시면 저희 탈의실 있거든요.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즉각적으로 체험을 유도합니다. 체험을 유도할 때는요, 고객들에게 다각적으로 접근해서 장점이나 이익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체험을 유도하는 6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보기, 맡기기, 두리기, 당기기, 밀기, 만지기입니다. 또한 체험을 유도할 때는 고객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멘트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고객님 안 사셔도 되니까 편하게 입어보세요. 고객님 이 상품은 어떤 사람이 신고 입어보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 달라지니까요. 구매 결정 안 하셔도 되니까 편안하게 이용해 보세요. 이쪽으로 오셔서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라는 식으로 편안하게 유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고객이 너무 비싸요 같은 이견을 제시했다면 3F 세일즈 화법을 통해서 고객의 이견을 처리하는 방법이 제시됐는데요. 바로 첫 번째 feel, 고객의 마음을 공감해라. 두 번째 feel, 다른 사람들의 느낌을 전달하라. 세 번째 found, 바로 그 이견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처리를 해라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객이 비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맞습니다 고객님 저희 브랜드가 탑 브랜드에 비해서 좀 비싸죠. 저도 그 부분 참 인정합니다. 몇몇 저희 단골 고객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꼼꼼히 따져본 결과 저희가 비싼 만큼 AS도 잘 해드리고 또 성능도 좋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이 가격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구매를 해주시고 또 구매하시고 나서도 매우 만족하셨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판매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갖지 못하면 거래 성사율이 매우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미리 고객들이 제기할 만한 문제 이견들을 다 찾아보시고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준비해 놓으신다면 훨씬 더 거래 성사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판매의 실패는요, 경쟁 상대라든지 고객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객이 왔지만 우리가 판매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저 고객은 애초에 살 마음이 없었어. 혹은 저 사람은 그냥 구경하러만 온 것이야 라고 고객들을 본체만체한 이유를 고객이 잘못으로 탓을 한다면 이것은 성공적인 판매를 이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성공을 잘하는 우수사원들은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어떤 것을 놓쳤지? 내가 고객 관계에서 개선해야 될 것은 무엇이지? 라고 하면서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거래가 끝났다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객 관계를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만 더욱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고객 감동은요, 거래 후에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장 대화법이라는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인 내용 아주 간추려서 이야기를 한다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네요. 첫 번째, 매의 눈으로 탐색하라. 두 번째, 체험을 하게 하라. 다각적으로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객들의 이견을 파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이 가장 좋은 판매일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의 성공과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